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유형에서 상관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유형에서 가설 검정 작업이고 상관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강의입니다. 상관 분석은 필기 강의 2-2-1-1 데이터 탐색 기초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학습을 하는가? 실기 제3유형에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모델링 전 변수 선택 또는 인사이트 도출에 활용됩니다. 상관 분석은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많은가? 이와 같은 예시에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하고요. 서비스 등급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가? 이와 같은 경우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자, 기초 이론입니다. 상관 분석에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상관 분석을 했을 때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관 분석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방향성, 즉 디렉션인데요. 이 상관 분석의 결과는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 사이죠. 따라서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한다고 하면 양의 상관관계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상관 분석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한 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도 증가했다 혹은 다른 변수는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아닌 단지 순서가 없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입니다. 자, 이 상관 분석은 강도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의 값이 0이라고 하면 두 변수는 상관이 완전히 없는 경우이고요. 1이라고 하면 완전한 관계입니다. 즉, 두 변수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강도가 절대값, 즉 양이든 음이든 이 절대값 기준으로 0.1에서 0.3은 약한 관계, 0.4에서 0.6은 보통의 관계, 0.7에서 0.9는 강한 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목적과 분석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 강도는 분석가가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자, 이 상관 분석도 우리가 p-밸류를 확인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관 분석의 기무가설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가 되고요.
대립가설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양의 관계인 0.5가 나왔을 때 양의 보통의 관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p-밸류를 확인한 이후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방향성과 강도에 대해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이 상관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두 연속형 변수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선형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특징으로는 이 피어슨의 상관계수의 두 연속형 변수는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요. 또한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이 피어슨의 상관계수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각 변수 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이 바로 피어슨의 상관계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혹은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즉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순위 기반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조건으로는 두 변수 중 하나 이상이 범주형의 서열 척도 또는 두 변수 중 하나 이상이 정규성이 없을 때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특징으로는 범주형 변수의 서열 척도에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비선형 관계에서도 사용되고 이 순서 기반이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여기서 스몰 di는 두 순위 차를 말하는 거고 따라서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순위 차를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오차를 기준으로 정규화한 값이 바로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자, 우리는 동일하게 제3유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팁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특히 가설 검정 작업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인 import scipy.stats as stats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팁스 데이터를 불러오고 우리는 팁스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info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정보를 확인을 해보고 head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피어슨의 상관계수입니다. 우선은 이 상관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연속형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두 변수 간의 상관 계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주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죠. 따라서 두 변수는 연속형 변수여야 합니다. 토탈 빌 금액과 팁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산점도와 함께 성형 회기선을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sns.leg플러 데이터는 tips가 되고요. x축의 변수는 total bill, y축의 변수는 tip, scatter는 true, 즉 3점도를 그릴 거냐라고 했을 때 true는 그리고 scatter를 false라고 하면 이 3점도는 그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 회기선을 그려줍니다. scatter는 true, 해당 옵션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ine KWS는 컬러는 레드, 회기선의 컬러는 레드, 라인 스타일은 점점, 그리고 라인의 윗니스 2m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출력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토탈 빌이랑 팁의 관계를 보면 우상향하고 있죠. 양의 상관관계가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가설 검정 작업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의 조건은 두 변수가 정규성일 때 사용됩니다. 자, 토탈 빌의 정규성을 검증하려면 stats.샤피로 tips 토탈 빌, 팁의 정규성을 검증을 해보면 stats.샤피로 tips의 tip. 자, 출력을 해보면 자, p-밸류를 확인을 해보면 둘 다 0에 가깝습니다.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토탈 빌과 팁은 사실 정규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활용해야 되지만 자, 두 변수가 정규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두 변수가 정규성이 아니라고 해서 피어슨의 상관 분석을 진행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변수를 정규성이라 가정을 하고 자, 상관 분석의 기무가설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가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두 변수 간 상관 분석을 하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stats.pearson r tips total bill, tips의 tip. 그 출력되는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와 p-밸류가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피어슨의 CORR, 피어슨의 P, 다음과 같은 변수에 할당을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0.68이고 p-밸류는 0이네요. 즉 p-밸류가 0이라고 하는 말은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즉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다음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면 0.68입니다. 즉 양의 방향이면서 강도는 0.68이기에 보통의 관계가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수치형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도 사용을 해서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 수치형 변수 간 상관계수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코드에서 토탈 빌, 팁 이 두 개의 변수를 기입을 한다고 하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의 코드의 단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p밸류가 출력되지가 않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상관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correlation matrix pearson이라고 하는 변수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할당합니다. tips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빌, 팁, 이 사이즈 대괄호로 묶고 .corr correlation 메서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행렬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아래와 같고요. 자, 대각선은 모두 다 1이 나오겠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correlation matrix pearson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제는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를 시각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히트맵입니다. 따라서 sns.heatmap 데이터는 correlation matrix pearson nAs은 true cmap은 coolworm fmt는 .ef 이 히트맵에 대한 코드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래 시각화를 확인해 보면 이 행렬을 히트맵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해석을 해보면 토탈 빌이랑 팁은 0.68이죠.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토탈 빌이랑 사이즈 같은 경우는 0.6이죠. 팁과 사이즈는 0.49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상관이 있는 변수는 바로 팁이 많으면 토탈 빌도 많고 토탈 빌도 많으면 팁도 많은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자, 두 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을 하면서 p밸류를 확인을 해보고 다음은 전체 변수를 스피어만 상관계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팁, 토탈 빌과 팁은 정규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기무가설은 동일합니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 스피어만 이 상관계수와 p밸류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두 변수로 바꾸요. stats.sphereman r tips total bill, tips의 팁이 됩니다. 해당 값들을 출력을 해보면 비록 비정규성이었지만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동일한 값이네요. 상관계수는 0.68이고 p밸류는 0입니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고 이때 상관계수는 0.68 중간 이상의 양의 선형 관계가 있습니다. 성별과 흡연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토탈 빌과 팁은 정규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서열 척도인 변수에 대해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 성별, 남녀는 서열 척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서열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할당을 해서 카테고리로 만들겠습니다. 자, 팁스 섹스는 팁스 섹스.map 함수를 사용하고요. 메일 .1 콤마 피메일 .0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면 이 섹스의 메일을 1, 피메일을 0으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팁스의 스모커를 동일하게 범주형, 말 그대로 명목 척도이지만 서열 척도로 자, 인위적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모커일 때 yes면 1, no면 0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스피어만 코레이션 콤마 스피어만 p, 즉 상관계수와 p-밸류는 stats.sphere만 팁스의 섹스 콤마 팁스의 스모커. 자, 출력을 해보면 상관계수는 0이고 p-밸류는 0.96이네요. 따라서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즉,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상관계수를 확인해 봤더니 0이 나오네요. 사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이 성별과 이 흡연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했었죠? 상관 분석이 아니라 범주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카이-제곱 검증이죠. 특히 독립성 검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무가설은 두 변수는 독립적이다. 즉 연관성이 없다. 자, 그래서 독립성 검증을 진행할 때는 먼저 교차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크로스 탭은 pd.crosstab 팁스 섹스 콤마 팁스 스모커 섹스가 행이 되고 스모커가 열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교차표를 stats.chi2 contingency 크로스 탭 이와 같이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을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p-밸류는 1.0, 즉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고요. 두 변수는 독립적이다. 이번에는 전체 변수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는 서열 척도로 우리가 변경을 했고 연속형 변수는 비정규성이죠. 따라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할 이 변수의 컬럼은 토탈 빌, 팁, 섹스, 스모커, 사이즈입니다. 토탈 빌은 연속형 변수지만 비정규성이고요. 팁도 연속형 변수이지만 비정규성이고 섹스와 스모커는 사실은 범주형 변수인데 우리가 1과 0과 같은 서열 척도로 변환했고 사이즈는 처음부터 정수였습니다. 코레이션 매트릭스 스피어만은 팁스의 컬럼즈 .corr 메서드는 스피어만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고 자,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행렬의 형태가 나타나고 보기 쉽게 시각화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관계가 절대값 기준으로 0.4에서 0.6으로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약한 관계는 0.1에서 0.3으로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토탈 빌과 팁, 토탈 빌과 사이즈, 팁과 사이즈는 분석을 했었고, 토탈 빌하고 이 성별 섹스는 0.15, 즉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모커와 이 사이즈는 마이너스 0.13,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팁하고 성별, 섹스는 0.06, 토탈 빌이랑 스모커는 0.06, 즉 거의 0에 가깝네요. 즉 이 말은 팁과 성별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가 되고요. 토탈 빌과 스모커 사이에서도 상관이 없다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을 봤을 때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하면 이 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총 금액 토탈 빌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한 이 성별하고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관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